돈치치가 잘하면 잘할수록 댈러스 팬도 좀 많이 슬플 것 같고. 그렇죠. 네, 얼마 전에 댈러스 부상자 명단 나오는 맨 끝에 단장 이름이 나와 있고 그래서 뇌가 아프다. 뉴스에서도 이렇게 조롱거리를 삼을 정도로 약간 좀 댈러스 언론이 좀 많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상처받는구나. 두 번째는 언제나 항상 화제와 이슈 그리고 많은 팬들을 몰고 다니는 레이커스입니다. 자,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죠. 지금 레이커스 한 계단 내려왔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본을 저희 집에서 제 걸 따로 뽑아올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예. 레이크커스라고 돼 있어가지고 레이크커스. 굉장히 네. 따로 뽑아올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예. 네, 그만큼 레이커스도 오타 남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르브론 제임스가 다친 이후로 네. 2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네. 브루클린한테 진 건 좀 충격입니다. 네. 네, 아무리 브루클린- 르브론이 없다. 네, 그러니까 아, 브루클린은 지금 7연패 중이었는데 7연패를 끊었어요. 네. 레이커스 상대로 이겨서. 예, 보양 먹었죠. 네, 111대 예. 108로 브루클린이 승리했는데 아무리 르브론이 없다고 해도 사실 브루클린은 멤버가 이런 멤버한테 지금 이렇게 지는 게 좀 브루클린 눈치 없이 잘할 때가 있는데 딱 네. 오늘이었던 것 같고 네, 레이커스도 역시나 좀 원정 연전이다 보니까 약간 좀 힘이 빠진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르브론은 사타구니 네. 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약간 고질적인 것도 있어서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번에 1, 2주 또 원정도 동행하는 거 봐서는 아주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성이 참 대단한 것 같아서 네. 40살에 사타구니 부상이면 한 달 갈 수 있는 부상인데 어. 2주만 쉰다고 하는 거 지금 비슷한 부상인데 지금 앤서니 데이비스는 지금 시즌 아웃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르브론 제임스 2주 쉬고 나온다고 하니까 네. 다만 좀 걱정인 게 이제 홈코트 어드밴티지 때문에 좀 급하게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성적만 받쳐주면은 서부 3위, 4위 정도면 괜찮으니까 네, 무리하게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괜찮은 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레이커스 팬으로서 그래도 저는 33승 예상했던 입장에서 네, 이미 황송하지 저는 뭐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땡큐죠, 진짜. 네. 돈치치가 올 줄 알았나. 네. 아니 그러면은 일단은 그래도 르브론의 결장으로 인해서 2연패를 했습니다. 네. 두 경기 내용은 어땠는지 그 경기 내용도 살펴주시죠. 사실 보스턴전은 뛰다가 다친 거여가지고 네. 보스턴전이 약간 좀 대등하게 가다가 맞아요. 다쳤어요. 네. 그래서 약간 뭔가 평가하기 애매한데 오늘 브루클린도 사실은 3점 차밖에 안 났고 돈치치 적응 과정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좀 기회가 아닌가 돈치치가 팀을 좀 장악하고 좀 선수를 맞아요. 이끌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좀 전화 이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네. 하지만 더 지는 거는 약간 좀 걱정은 된다. 르브론이 없었을 때 돈치치는 어떻던가요? 그래도 돈치치가 그 댈러스 시절의 모습을 좀 찾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어쨌든 수치적으로나 지금 그 돈치치가 3월에 들어와서 한 기록을 보면은 댈러스 수준의 기록으로 많이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에 좀 처음에는 좀 출전 시간도 길지 않고 르브론과의 공전 문제에서 좀 볼 잡는 기회도 적다 보니까 좀 돈치치스러운 기록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최근에는 어쨌든 그 댈러스의 수치적 그 어쨌든 스탯상으로는 많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진도 보면은 좀 되게 살이 좀 빠졌어요. 살도 많이 빠졌죠. 네. 살좀 빠졌어요. 처음에 진짜. 트레이 초반만 해도 마인부 같았거든요. 네. 되게 뚱뚱했는데 지금 약간 슬림해지고 있습니다. 네. 약간 진짜 잘생겼었는데 네. 잘 젊고 지금 젊지만 돈치치가 제가 레알 마드리드 시절부터 봤는데 그때는 진짜 꽃미남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꽃미남이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살이 쪄갖고 어머니가 모델이셔가지고 어. 굉장히 좀 미남이었고 네. 그래서 돈치치가 잘하면 잘할수록 댈러스 팬도 좀 많이 슬플 것 같고 그렇죠. 네, 얼마 전에 댈러스 부상자 명단 나오는 맨 끝에 단장 이름이 나와 있고 그래서 뇌가 아프다. 뉴스에서도 이렇게 조롱거리를 삼을 정도로 약간 좀 댈러스 언론이 좀 많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상처받는구나. 댈라스 이야기는 이따가 순위표 이야기하면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르브론이 빠지니까 티켓값이 뚝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난리 나는 게 그러니까요. 네. 참고로 먼저 이제 보스턴과 레이커스 경기 티켓값이 평균이 얼마였냐면 674달러였어요. 평균이 네, 제일 싼 게 485달러였고 르브론 제임스 바로 옆에 벤치 사이드가 얼마였냐면요. 23,112달러. 3,350만 원. 중형차 값이네. 그러니까 레이커스 원정 경기 사상 7번째로 비싼 티켓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와. 오늘 레치전도 원래는 평균 335달러에서 136달러로 59% 하락했다고. 그만큼 르브론 제임스의 상징성이 대단한 거죠, 사실은. 이게 그죠. 왜냐하면 갈수록 이제 더 르브론 제임스 볼 날이 보기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원정 팬들이 더 많이 그렇죠. 티켓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과연 그 2주 동안 레이커스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또 돈치치는 얼마만큼 레이커스 더 녹아들고 자신의 팀으로 만들 수가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인기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여전히 여기는 괜찮아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그 지미 버틀러가 나오면 안 집니다. 최근 13경기에서 12승 1패거든요. 1패도 이제 버틀러 없는 경기에서 네. 안 나온 경기에서 진 거죠. 그래서 지미 버틀러가 사실 기록으로 보면은 앤드류 위긴스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커리의 기록이 다릅니다. 네. 커리가 버틀러가 오기 전까지는 평균 23점에 이제 3점 슛 성공률이 38%를 넣었는데 지금 버틀러가 온 이후에 평균 30점에 3점 슛 성공률이 4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선수는 기록보다 기능을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사이드에서 가교 역할도 해주고 네. 백다운에서 수비도 몰아주고 공격 리바운드 잡아주고 수비해주고. 네, 그러니까 네. 팀의 밸런스가 잡힌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음. 커리가 그냥 이제 노세한 거 아니야라는 소리를 듣는 선수였는데 이제 버틀러의 합류와 함께 다시 NBA 최고 수준의 가드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상대 팀한테도 훨씬 무서울 것 같아요. 그 왜 커리가 동안의 어쌔신, 동안의 살인자 이런 네. 별명을 갖고 있듯이 그 모습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대 팀으로서는 굉장히 무서울 수 있죠. 그린도 상당히 좀 집중하게 됐고 네. 그린의 부담도 많이 덜어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스티브 커 감독도 다시 예전에 명장이라 불렸던 그 시절에 또 이용을 찾고 있고 네. 여러모로 좀 약간 제일 잘 맞는 조합이 아니었나. 좀 예상 밖의 조합 같아요. 근데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 그 CBS 노컷뉴스 박세훈 기자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자가 한 마디 딱 맞더라고요. 버틀러는 일단 오면 2년은 허니문이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오면은 행복한데 그거 이제 지나가면 조금씩 갈등이 나오기 네.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골든스테이트는 지금 저 허니문인 기간에 네. 우승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로 슈거램님이 버틀러가 골스 영건들을 1대1 과외해 준다고. 그러니까 저것도 마이애미트 갔을 때 초반에 얘기 나온 그쵸, 거예요. 그쵸. 그래요? 초반에 했던 거죠, 했던 새벽 5시부터 선수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쵸. 아침부터 연습하고 다들 칭송하고 네. 그래서 파이널도 가고 근데 그랬었는데 시간 지나면 이제 네, 이제 자기 젊은 계약이 애들은- 다시 새로 해야 될 때 네. 그때쯤 되면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데 그죠. 아마 골스는 딱 커리 그 계약 끝날 때쯤엔 다 리셋 버스를 누를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아마 버틀러도 시원하게 이별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버틀러와 커리가 함께 활약한 골든스테이트 디트로이트에도 역전승을 거뒀네요. 네, 그리고 또 포틀랜드에게도 승리를 거뒀고요. 예. 근데 디트로이트전 때 의미 있었던 게 또 25,000 득점을 또 26번째로 달성을 했고요. 커리가. 그리고 바로 다음 포틀랜드전에서는 또 3점슛 4,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버틀러가 또 트리플 더블로 또 승리를 또 도와줬고요. 김지 아빠님이 좋게 끝난 팀이 없다고 그러는데 네. 진짜 그래요? 맞아요. 다? 싹 다? 네, 다 갈등이었죠. 미네소타, 뭐 필라델피아, 네. 시카고, 이번 마이애미, 마이애미까지 네. 이번에. 알겠습니다. 본인이 좀 에고가 굉장히 강한 선수예요. 네. 또 자기가 좀 어려운 환경에서 인간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본인에 대한 관대하고 네. 어린 선수한테 되게 엄격하고 네.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선수들도 이제 갈등이 생기고 에고가 굉장히 큰데도 가교 역할을 하는 거 보면 참 그래서 2년 허니문인가? 그렇죠. 그렇죠. 네. 신기하네요. 또 여기선 또 이너 커리가 또 존재감이 대단하기 때문에 네. 함부로 또 못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각 팀들의 순위도 궁금해지는데요. 서부 전체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표 띄워주시죠. 자, 순위표는 손대범 기자가 정리를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클라호마 시티가 여전히 선두 1위, 뭐 이건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덴버 너게츠가 2위, 여러분의 LA 레이커스가 3위로 이제 여러분의. 약간 2연패로 해서 2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멤피스와 휴스턴 그 뒤를 잇고 있고 골든 스테이트가 원래 트레이드 전만 해도 이 9위의 세크라멘토와 플레인 토너먼트 나가니 많이 싸우고 있었는데 네. 이 6위로 올라갔고요. 미네소타 그 뒤에 바싹 쫓고 있고 LA 클리퍼스가 잠깐 주춤하다 다시 3연승으로 8위, 세크라멘토 댈러스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이제 12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 같고 피닉스 선즈와 포틀랜드는 사실상 이제 시즌을 접어가는 모양새고요. 샌안토니오와 뉴올리언스, 유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자,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와 덴버의 이야기는 나눴고 LA 레이커스도 얘기 나왔는데 멤피스는 어떤가요? 네, 일단 자모란트가 또 다시 좀 폼을 찾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3연승을 달리고 있고 지금 뭐 레이커스와 승차가 안 나는 상태에서 3, 4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강력한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레이커스는 사실상 플레이오프 안정권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골든 스테이트가 6위 자리야 혹은 그 윗선까지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데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네, 그렇죠. 휴스턴 로켓츠가 또 반면에 이 원정에서 약간 좀 주춤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스턴 로켓츠 입장에서 좀 잔뜩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제일 긴장해야 될 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가장 눈길이 가는 팀 중에 하나 댈러스입니다. 네. 네. 네, 댈러스 매버릭스가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할 때 이제 카일 러빙이 다쳤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저희가 방송한 다음 날 이제 기사가 시즌 나왔죠. 네, 네. 십자인대가 끊어졌다. 와. 그래서 1년 동안 시즌 아웃 하면서 댈러스는 이제 스쿼드를 보면 야 이거 리빌딩해? 이런 얘기 윈나우 하려고 트레이드를 했는데 지금 리빌딩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댈러스 경기를 보면은 중계에 니코 해리슨 단장의 얼굴을 비춰주는 게 이제 필수 사항이 됐어요. 그러니까 니코 해리슨 단장 얼굴을 보면은 똥 씹어도 저 표정은 아닐 것 같아요. 시끄러워요. 네. 진짜 표정이 완전히 얼굴이 시꺼매요. 네. 야. 네. 그래서 클레이 탐슨이 불쌍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왜냐면 탐슨도 우승하러 갔는데 FA 계약할 때 우승하려고 갔는데 돈치치랑 같이 행복농을 꿈꿨는데 다 아무도 없어 지금. 혼자 네. 지금 끌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쨌든 본인 선택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레이커스가 오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글로 간 거야. 네. 댈러스 과연 플레인 토너먼트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피닉스가 네. 워낙 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음. 억지로 가지 않을까. 네. 억지로 플레이 진출 당하는 거. 네, 진출 네. 당하는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서부에서 또 좀 주목해 볼 만한 팀 어떤 팀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휴스턴 로켓 말씀한 휴스턴 로켓츠를 좀 보고 싶은데 네. 왜냐하면 꽤 오랫동안 2위자를 계속 지켰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레이커스나 골든 스테이트가 올라오면서 전통의 강호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휴스턴 로켓츠는 사실 2순위에 갈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팀인데 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돼서 이걸 지키는 건 역시 이 선수들에게 경험치기 때문에 이거 2순위에서 잘 어떻게 버텨나가고 극복을 하는지 그 과정을 보시는 것도 휴스턴 로켓츠 팬들에게는 꽤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스턴 2위 얘기하니까 그때쯤 덴버가 한 10위권? 그쵸, 막 예. 9등 10등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요키치도 요키치 막 혹사한다 막 그런 여기까지인가? 얘기하고 네. 있었죠. 와, 근데 또 2위네. 네. 아 웨스트브룩을 역사상 제일 잘 써먹는 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동부 순위 전해주시기 전에 팍슨 5201님이 피닉스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근데 듀란트 판이 많이 막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전 진심을로 하면은 피닉스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그걸 생각하거든요. 전력상으로는 충분히 네, 가능하죠. 충분히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 그죠, 그죠. 그래서 그 분위기만 빨리 수습한다면 저는 충분히 따라잡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기조 자체가 좀 약간 노는 그쵸. 분위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렸던 동부 순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는 정지욱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14연승입니다. 근데 14연승은 놀랍게도 시즌 두 번째 14연승. 그러니까요. 네, 54승 10패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아마 이 순위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위 보스턴이 47승 18패인데 7.5경기 차가 납니다. 1위 클리블랜드하고 나름 보스턴도 5연승을 했어요. 5연승을 했는데도 차이가 이렇습니다. 뉴욕이 3연패 끝에 1승을 거둬서 41승 23패 3위고요. 미러키가 36승 27패, 인디애나, 디트로이트까지는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밑으로 애틀란타, 올랜도, 마이애미, 시카고가 플레이인 토너먼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브루클린, 필라델피아, 토론토, 샬럿, 워싱턴은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클리블랜드의 기세는 꺾일 줄을 모르고 네. 여전히 승률 8할대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연승인데 예. 이 14경기 모두 다 110점 이상을 넣으면서 14연승이에요. 네. 이게 1986년 이 보스턴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 네. 그 당시 보스턴이 이제 레리 버드가 에이스였고 85, 86 시즌에 우승을 거뒀죠. 네. 이 기록을 내면서 우승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클리블랜드 기세가 여기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또 최근에 도노반 미첼이 못한 날에도 네. 이 디안드레 헌터라고 새로 가시한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거든요. 뭐 음. 최근에 샬럿전도 간신히 이기긴 했지만 이때도 헌터가 잘해줬고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와 트레이드 이후에 골스 못지않게 네. 상승세를 타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클리블랜드가 그 워낙 댈러스와 LA 레이커스 간의 돈치치 트레이드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가 버틀러가 영입한 거에 가려서 이 디안드레 헌터가 클리블랜드의 관계에 별로 화제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가서 지금 어쨌든 디안드레 헌터가 간 다음에 한 번도 안 졌습니다. 단 한 번도 안 지고 지금 다 이기고 있는 건데 마지막 패배가 트레이드 이전인 2월 6일 보스턴과의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2월 6일에 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네, 한 달 넘게. 네, 근데 도노반 미첼이 빠졌던 그 포틀랜드와의 경기에서 연장을 갔는데 이 경기에서 디안드레 헌터가 32점을 넘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디안드레 헌터 인터뷰를 보면은 헌터가 클리블랜드가 자기의 트레이드 팀이라고 했을 때 나를 왜 데려가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잘 나가고 있는 팀인데 네. 굳이 나를 왜 데려가지 했는데 클리블랜드가 왜 이 선수를 필요로 했는지를
지금 딱 성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수비는 참 잘한 팀이었는데 공격이 약간 조금 답답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공격과 수비가 정말 밸런스가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헌터까지 가세해서 화력을 더해줬죠. 네. 아마 제 생각에 플레이오프에서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너무 젊은 팀이고 에이스인 도노반 미첼이 약간은 좀 들쑥날쑥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만 딱 그 서부 에이스 모드만 보여준다면은 전 클리브랜드가 파이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마 파이널을 가기까지만 해도 이 그 디안드레 헌터를 데려온 트레이드가 대성공이 되죠. 네, 굉장히 이번 트레이드 사실 다 레이커스의 돈치치 영입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상 디안드레 헌터 영입이 진짜 성공이다. 진짜 성공이지 않을까 그런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서부에서 주목해볼 만한 팀. 일단 인디애나 보면은 순위를 살짝 또 끌어올렸네요. 네, 그렇죠. 또 위러키가 약간 그 위태로운데 저는 위태롭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물론 서부 동부 사위이긴 하지만 이상하게 강팀들한테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동부 탑 3 팀한테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이번 시즌에. 그래서 마이팀 클리브랜드, 보스턴, 뉴욕만 만나면은 수비가 헐거워지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더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인디애나에게 추월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뉴욕도 지금 제일런 브런슨이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서 한 2주 동안 나오지 못하는데 뉴욕이 굉장히 주전 의존도가 30개 팀 중에 급이죠. 그렇죠, BNK급이죠. 네. 30개 팀 중에 주전 의존도가 제일 센 팀인데 과연 그 팀의 에이스가 빠졌는데 이 뉴욕이 어떻게 버티느냐를 보는 것도 하나의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동부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팀, 이야기거리가 있는 팀이라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디트로이트 좀 꼽고 싶은데 이제는 이 정도를 버텼으면 실력이다. 그리고 사실 좀 디트로이트가 좀 흔들린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 지금 데니스 슈로더를 트레이드로 데려왔는데 데니스 슈로더가 꽤 쏠쏠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닝햄이 빠진 시간을 슈로더가 들어가면서 잘 채워주면서 커닝햄도 조금 부담을 덜게 되면서 견제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데 디트로이트의 약진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농구 팬들에게 디트로이트는 약체 팀으로 꽤 오랜 기간 약간 오랫동안. 네. 이미 근데 배드보이즈 2기 이후는 거의 바닥에 있던 팀인데 어쨌든 커닝햄이라는 스타를 배출하면서 다시 올라오는 과정 이런 걸 보면서 현재는 이제 동부의 좀 중간 정도를 차지하는 정도가 됐으니까 이 팀이 커닝햄과 함께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네, 좀 닉스 같은 경우는 브런슨 다쳤고 타운스도 무릎이 썩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티보드 감독의 선수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 이게 언제쯤 본인이 약간 좀 각성할지 궁금하고 또 PJ 터커라는 선수를 영입했어요. 네. 근데 이 선수는 뭐 경기력보다는 신발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그래서 신발? 네, 신발 수집가거든요. 네. 네, 신발이 굉장히 NBA 선수 제일 많은 선수로 알려졌고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온다 그랬을 때 제일런 브런슨이나 선수들이 되게 좋아했대요. 신발 물어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NBA 선수들 보면 신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터커랑 신발 얘기 나눌 소식에 그 기대감에 좀 기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아마 뉴욕 닉스 선수들 신발 보시면 아마 다양해지지 않을까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구광님이 포티스 올 시즌 아웃인가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복귀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포티스가 없는 게 미러키가 좀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네. 아마 아직까지 시즌 아웃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좀 복귀 시기는 좀 당장은 불투명하다. 네,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